그리고 시간은 뭐 1시간 정도 아니면 뭐 더 짧아도 돼요. 괜찮습니까? 네. 네. 혹시 저, 안녕하세요. 오, 아, 안녕하세요. 잠시 쉬는 시간이라 가지고 오, 나왔어요. 정말 죄송한데 옆에서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잘 안 들렸는데 방금 뭐라고 하셨지? 그냥 네, 상님 이야기는 잘 들리고 네, 그러면 아주 그냥 짧게 소개만 하고 할까요? 이왕 다시 녹화도 켰으니까. 네. 네, 일단 저는 한예은의 사무국 일을 맡고 있는 김동환입니다. 와, 네, 와. 상우님 소개를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 올해 한신대학교 1학년 재학 중이고요. 1학년 과대 맡고 있고, 뭐 합창단 하고 있고, 미중신학계 있고, 뭐 수요 예배 찬양팀 하고 있고, 대학생 기후 행동 바쁘시네. 들어가 있고, 네, 겁나 그냥 여러 가지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있습니다. 한예도 열심히 돕고 싶고요. 좀 청년들 목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돕고 싶은데도 뭘 해야 될지 솔직히 좀 어수선하고 해서 이 자리에 같이 함께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혼자 하고 계시는 상우님. 네, 그 혜진님, 여광님 순서대로 할까요? 소개를?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혜진이라고 합니다. 네, 한예연에서 아직 뭐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지만 항상 관심은 좀, 지역위원회, 네. 지역위원회 아, 지역위원회. 네. 왜 안 모이죠? 아, 네, 네, 하고 네, 있고요. 네. 음,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지만 그래도 네, 자그마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하고 싶어서 이번에 여기에도 한번 참여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재광이고요. 목사를 하고 싶어서 신학교를 갔다가 생존을 위해 목수를 하게 된, 그래서 나중에는 지역을 살리는, 지역에서 살고 싶은 이런 욕구도 조금 있고, 그래서 일단은 음,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목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음, 그 청년위원회에 와서 그냥 청년들끼리 떠드는 것이 공적으로만 일어나도 좋을 것 같다. 공적으로 공표만 돼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런 모임 좋겠다 맞아요. 해서 들었습니다. 네. 일단 혜진님도 신학 공부를 오래 하시고 사역을 오래 하신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살리는 아, 네. 곳이- 살리는. 네. 그래서 약간 지금 그러면 교회에서는 약간 한 발짝 떨어져서 아, 그런 네, 상황. 많이 떨어져 있고요. 그럼 뭐 교회에서 뭐 전도사로 하시는 건 아니고 그냥 아, 지금요? 네네네. 아, 네. 네. 다니고 있는 기회가 없어가지고요. 그래요. 아, 네, 굉장히 자유로운 상태로 있습니다. 네. 어쨌든 다 자유롭고 상우님은 이제 신학을 이제 시작하시고 저는 약간 망했고 저는 네? 약간 자유롭고 그래서 아니, 성공 가도를 달리고 계신 거 아니에요? 성공 가도라니요. 오늘 우리 동기 목사님들 지금 모임하다 왔는데 지금 장난 아니에요. 울면서 먹을 거 먹고 왔어요. 네, 그래서 요거 영상 녹화도 저희가 의도치 않게 또 제가 다 자유롭기 때문에 그냥 아무 얘기나 해서 공유해 보는 것도 또 한의원에 있는 분들도 궁금해 하실 수 있으니까 상우님 말할 때 키면 네, 키고 언제든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저희 어차피 4명이니까 말씀하실 때 아무 때나 그냥 키고 바로 얘기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혜진님 자유로우시니까 네. 아까 살짝 하다 말긴 했는데 네. 그 신학하고 사역을 오래 했는데 지금 청소년 일 하시게 된 약간 계기 혹시 아, 뭐 조금 공개 가능한 선에서 아, 혹시 네. 가능하십니까? 어, 네. 신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저도 굉장히 목사가 되고 싶어서 아, 갔죠. 저는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었고, 되게 저 시골에 살면서 사실은 꿈꾸는 범위가 넓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이제 제가 보고 있는 사람이 아버지 외에 이제
아버지 친구들과 어떻게 보면 보는 범위가 넓지 않아서 또 그러기도 했거니와 고등학교 때 이제 일명 미션 스쿨이라고 하는 기독교 기반의 학교를 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또 친구들이랑 같이 어떤 동아리에 들게 되고 이런 활동들을 하니까 좀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음. 목사가 되겠다 해가지고 시작을 했죠. 그리고 뭐 여느 신학대생들이 그랬던 것처럼 정말 지금으로 생각하면 정말 뭘 안다고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교육 전도사가 되어서 사역을 해서 그래서 제가 너무 어렸을 때 시작을 해 가지고 22 살쯤에 시작을 하는 바람에 인제 기간이 길게는 보이기는 하지만 학부 때 2 년, 신대원 때 3년 졸업하고 기간인가? 네 해 가지고 이제 9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막판에 2 년을 사실은 사역을 하면서 주말에 사역을 하면서 평일에 이 청소년 쪽 상담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병행을 하는데 사실 처음에 인제 사역을 딱 멈추게 된 거는 2 개를 병행을 하니까 너무 죽을 것 같아서요. 좀 힘들어서 하루도 쉴 날이 없으니까 2년 정도를 3 년이었네요. 3년 정도를 그렇게 했으니까. 네. 뭐 그렇게 해서 잠깐 쉬려다 하고 이제 멈췄다가 멈춰진 것도 있었고 좀 전에 뭐 녹화가 되기 전에 잠깐 이야기도 했지만 그전부터 사실 마음에 '내가 계속 목회를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만한 뭐 자격이 될까?'라는 고민도 있었고 그때는. 그래서 사실 자신이 좀씩 더 없어졌어요. 교육 음. 전도사를 하면 할수록 더 자신도 없어졌고 기성 교회에 내가 교육 전도사로 있는데 사실은 담임 목사님의 그 말씀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기 시작을 하고 동의도 되지 않는 것들도 많고 음. 이제 그런 것들도 쌓여 있는 통에 또 인제 신대원 3 학년쯤에 네 그렇게 목사고시에 대한 특강도 듣고 이렇게 하는데 그 시험에 대한 회의도 좀 있었고 음. 그래서 근데 그걸 너무 또 동기들이 너무 당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모습도 사실 좀 낯설었고 약간 문제 어떻게 해야 문제를 미리 안다더라 약간 이런 얘기라든가 시험 감독관을 잘 만나면 정답도 알려준다더라 하는 이야기라든가 막 이런 얘기들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막 서로 주고받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도 같이 웃었던 것 같아요 그냥. 우스갯소리처럼 막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약간 쌓여 있을 때 그게 사실 받아들여지지는 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동기들은 시험도 보고 어쨌든 이렇게 할 때 음. 그냥 내려놨습니다. 근데 힘들다는 핑계로 스톱을 한 김에 네 아예 길을 돌아서 이제 그래도 동시에 했었던 청소년 쪽의 일을 계속 다시 다른 방향으로 찾아갔었죠. 음. 그래서 NGO에도 일해 보고 뭐 문화의 집에도 일해 보고 지금은 그래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라는 곳에서 청소년들 만나고 그 목사가 되어가는 그 과정에 어떤 문제점을 느낀 것들이 좀 되다 보니까 회의적이 되는 거예요. 그쵸. 어떻게 보면 또 부교육자다 보니까 사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담임 목사님의 그런 뭐랄까요? 목회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가야 되는 분들도 음. 있을 텐데 음. 사실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런 게. 그때 음. 한참 인제 아주 미약하게나마 인제 프리다님을 만나기도 했고 약간 쪼끔씩 그런 생각들 오히려 신대원 다닐 때는 정말 정신없이 그냥 놀고 다니느라고 음. 열심히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너무 다들 흘러가듯이 이렇게 흘러다니다가 뭔가 생각을 한다라고 해야 되나?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 음. 그 안에 있는 게 쪼끔 자신이 없더라고요. 특히 뭔가 사역자의 이름표를 달고 전도사든 목사든 그 이름표를 달고 '내가 사역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정리가 안 되네요. 갑자기 이야기를 막 꺼내니까. 저도 와닿는 것 같아요. 재강님은 아세요? 그 혜진님 요런 고민 이런 것들. 저 저도 모르죠. 그러니까 어. 이렇게 한 번도 사적으로 그쵸. 얘기한 그런 관계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예. 뭐라 해야 되지? 오가다 그냥 마주치는 예. 오가다 마주치고 학교가 너무 좁으니까 그리고 그 학년 차이가 조금 났었어요. 그러니까 한 뭐 1 년, 2 년이 아니고 아. 아마 학부도 저는 신학과 수업이고 아무래도 복수 전공하시다 보니까 네. 선택 과목을 들었을 확률이 적으셨을 거예요, 혜진 님은 아마. 근데 학년이 좀 다르면 선택 과목에서 만나는데 음. 아마 학부를 같이 다녔던 기간에도 선택 과목에서도 거의 못 뵀으니까 음. 거의 전공 필수
양쪽 전공 필수 듣느라 바쁘셨으니까 네. 그 거의 능력자세요. 그 양쪽을 복수적. 저희 학교 사회복지 상담학과는 또 자격증을 2개를 따요. 사회복지랑 상담이랑 2개를. 그러니까 전공만 아예 다 때려 넣는. 그러니까 아무런 그게 없어요. 다 전공만 들어야 되는 상황에서 그걸 다 하셨으면은 능력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사회복지 자격증도 있고 상담 자격증도 있으시고 신학과 학부 이제 학과 졸업장도 있으시고 그러실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제가 부담스러워가지고. 교회는 능력자를 잃은 거잖아요. 그럼. 그렇죠. 한예연은 능력자를 얻었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저도 오늘 친구 목사님들 이제 저도 신학교 입학 동기 목사들이니까 이제 10년을 안 친구들인 거예요. 이제 신학교 입학 때부터. 근데 약간 혜진님과 비슷한 고민을 하게 되면서 이제 목회에서 마음이 떨어진 친구들 목사님들도 좀 있고 그래서 근데 이게 약간 패턴이 비슷한 거예요. 특히 이제 신학 공부 오래 하고 정말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오래 했는데 뭔가 이 목사가 되는 과정이든 교회 사역이든 뭔가 이 프로세스에 뭔가 이게 좀 진절머리가 나게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근데 이게 약간 요 또래의 분들이 모여서 이런 걸 오픈해서 얘기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제 친구 목사님들도 다 비공개로만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오픈돼서 얘기를 하질 않고 그래서 목소리가 너무 없는 게 이게 약간 문제인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피드백인데. 제 동기들도 이제 저랑 통하는 동기들은 이제 몇 명 안 돼요. 그러면 저랑 이야기가 좀 통하는 동기들은 몇 명 안 되는데 말이 통하는 동기들하고 이야기하면 결국 견디고 있다. 그냥 목사를 지금 이제 목사 안수 받기 시작했는데 동기들도 그냥 테크트리를 어떻게든 잘 타서 잘 참고 목회 지원비, 그러니까 개척 지원비를 얼마 정도라도 받아서 그때까지는 버티자. 그냥 그게 딱 전부인 것 같아요. 그게 어느 정도. 그래서 저도 이제 호남신학대학교 나왔으니까 제 동기들은 목표가 딱 그냥 그거 하나인 것 같아요. 잘 버티자. 버티는데 그 버티러 가는 길의 끝, 그러니까 졸업하기 바로 직전은 목회적 개척 지원금을 그래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교회에서 마지막을 버티고 나오자. 이게 다 정해진 것 같아요. 이거 말고는 개척을 쉽사리 할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환 목사님처럼 진짜 맨땅에 헤딩처럼 그렇게 용기 있게 개척하는 사람은 가정이 있는 친구들은 더 그렇고. 맞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거기에다 대고 근데 또 그렇지 않고 그냥 어쨌든 그냥 버티기만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개척이고 뭐고 그냥 이제 걸어온 길이 이거다 보니까 계속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도 가정에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뭐라고 못 하겠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교회에서 벗어나 버리면 이제 이제 너무 두려운 거지.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는 친구들은 더 그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는 이제 제가 막 그만둘 때는 다 그만둬야 된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 있는 친구들 그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이렇게 교회를 만들고 신학생을 무책임하게 배출한 어떤 교단과 한국 교회의 시스템의 문제인 것 같지. 거기에 모두 다 피해자인 것 같지. 저를 포함해서 그 안타깝더라고. 그나마 빨리 깨닫고 좀 그래도 진로를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친구들은 진짜 럭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혜진님도 정말 사회복지 상담이나 복수 전공 안 하셨고 그런 게 없었으면 사모님 나가셔야 된다. 네. 나가셨어요. 네. 이 일 아까 왜 영국 그거 해야 돼가지고
아 근데 그게 진짜 저도 그렇게 제가 그만두고 나서 저도 그만두고 나서야 이제 동기들이 이제 목사 안수 받기 시작하고 목사 고시 뭐 보고 뭐 제시험 보고 막 이런 딱 한창 그 기간 동안에 친구들한테 저도 모르게 계속 물어봐요. "너 목사 할 거야?" 맞아, 되게 맞아.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너 목사 안수 받을 거야?" 이러면서 저는 못 하겠는데 그 길을 간다고 하니까 두 가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어떻게 저런 결단을 하고 가기로 할까?'라는 거. 그치. 두 번째로는 맞아.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왜 음. 가지? 왜 그러지? 왜 하지?' 왜 이런 생각도 아무튼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자꾸 그런 질문을 하는데 음. 근데 진짜 딱 어떤 운동하는 동기도 하는 말이 "너는 그래도 복지라도 했잖아. 맞아. 할 게 있잖아." 음. 약간 이런 "나는 학부도 신학과만 했고 신대원만 나왔어. 더 할 게 그거밖에 없어." 음.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대답을 들으니까 더 마음이 좀 음. 슬프더라고요. 왔으니까 가야 되는 그런 음. 느낌.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 판을 엄청 잘 짠 것 같아요. 저는 되게 누가 이렇게 계획을 한 거지? 모든 이 시스템을 약간 20대, 30대를 이렇게 지나면서 자기 목소리를 없애면서 경제적 그거를 완전히 교회에 의존하게 만들면서 다른 기술은 오랫동안 이제 이걸 하면서 없애게 만들고 그래서 목소리가 없어지는 요 과정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잘 돌아가니까 너무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와 되게 천재적이다. 지금 이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실력이 있다. 네, 되게 실력 인형이 있다고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약간 분노감이 좀 떨어지니까 시간이 좀 지나서 이 어. 상황을 자태를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는데 와 이거 어떻게 이렇게 짰을까 되게 그래서 그게 신기해요. 약간. 종교라서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판이면 이렇게 안 될 것 같은데 음, 종교니까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좀 객관적으로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고 그 종교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계속 대화를 하게 되는 가져보니까 결국 종교라서 이렇게 음, 됐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음, 그거 외에는 뭔가 다른 음, 뭐 다른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종교고 음, 뭔가 저는 왜냐면 그거를 반박할 수 없었던 게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는 저는 진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알았어요. 음, 그러니까 나는 신학교로 왔고 나를 부른 건 하나님일 거고 뭐 거기에 대한 합리화를 음, 뭐 그 당시엔 영성 수련이라는 이름으로 막 열심히 막 찾았던 거지. 음, 그래, 내가 여기 온 거는 이런 뭐 포인트들이 있었고 이게 나의 부르심일 거야. 막 이런. 그러니까 그, 근데 그것만 있고 이제 졸업하면 다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거의 신대원 2학년 1학년까지도 저는 간 것 같아요. 신대원까지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상태로. 음, 근데 신대원에 가고 이제 나이도 먹고 선배들이 이제 어떻게 가는지 보니까 이제 그때서야 이제 현실이 보이는 것 같아. 그 신대원 입학하고 나서 음, 야 신대원에 입학했으니까 이제 나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일단 목사는 돼야 되겠구나 음, 라는 생각이 그때 조금 이제 저 개인적인 상황에서는 그때 좀 현실적이게 됐고 그러면 뭐라도 새로운 걸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막 다른 경험을 찾으러 갔던 게 저는 결국에는 나오게 된 거고 음, 그러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는 막 해외로 봉사활동 가고 또 뭐 여러 가지 막 접해본 게 새로운 목회를 위한 대안적인 목회를 위한 경험을 쌓는다는 생각으로 막 접했는데 그런 대안적인 목회를 생각하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교단 목사로는 안 되겠더라고. 그게 저는 딱 부딪혀서, 음, 교단 목사는 그럼 안 해도 되겠다. 로 저는 결론이 지어진 것 같아요. 제 음,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근데 음, 저는 여전히 넓은 의미에서는 나는 내 목회를 위해 지금도 목수를 하고 있고, 음, 나중에 내가 이루고 싶은 그거는 나는 개인적으로 목회라고 생각한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음, 그게
교단에서는 그런 사람은 목사로 기억되지 못할 것 같아요. 교단 안에서는. 음, 그 저희 교회 분 중에 그 이제 이 재광님이 놀러 오셨어가지고 그 목회를 일단 기성교육을 하고 아까 이제 재광님이 어떤 다른 큰 멀리 보는 비전 그 가운데 지금 음, 목수일을 현장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게 나한테 맞는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좀 궁금해라고 질문 주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 다른 분들도 직업을 생활하다가 다른 직업으로 전향하게 되는 20대 후반이나 30대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나랑 맞는 거고 이게 할 만한 건지를 어떤 기준으로 찾는지 조금 궁금해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프리다님의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어, 솔직히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그분이 알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모른다는 건 그분 스스로도 그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답인 것 같아요. 제가 뭘 할 때 기분 좋고 재밌고 뭐가 맞는지는 계속 오답을 걸리는 과정 중에서 제가 이거는 재밌다 라고 음, 한 게 목수일 중에 하나였고, 음,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목수 일이 때로는 힘들잖아요. 근데 힘든데 버틸 수 있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게 매 순간 행복하진 않단 말이에요, 이 일이. 음, 근데 버틸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있을 때 이거를 부여잡고 계속 끈기 있게 가는 건데, 그게 저는 아이러니하게 제 종교적인 신념이에요. 음, 왜냐면 이 끝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는데 이 꿈은 나의 종교적 신념과 너무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니까 종교적 신념이 없어도 저는 꿈이 있는 사람이면은 버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꼭 종교적으로 결부되지 않더라도. 근데 기독교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이걸 좀 뭐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는 지점을 가지면서 좀 더 정신 승리를 할 수 있는 요소가 하나 더 있지. 왜? 신을 우리는 의지해서 가니까. 근데 꿈이 뚜렷하고 거기에 대해 자기가 몸을 내던질 만한 에너지와 확신이 있는 사람은 굳이 종교가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사람에게는. 음, 근데 그런 사람은 종교가 필요 없을 거예요, 아마. 음, 제 생각은 그래요. 음, 그러니까 자기 성찰이 되게 중요하고, 근데 탁상 공론에서 뭐 글 쓴다고 성찰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더라고. 그것도 음, 필요하고 뭐 한데, 저는 그냥 궁금한 거, 해보고 싶은 거를 음, 막 닥치는 대로 해보고, 음, 거기서 오답이 걸러지고, 근데 요거는 맞는데 음, 이 했던 일 중에 요거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럼 했던 일 중에 요 방향으로 좀 더 가는 분야가 또 어디 있지라는 게 또 이렇게 또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목공을 소목으로 접했다가, 소목은 좀 아닌 것 같은데 나무 만지는 거는 재밌어. 음, 근데 내가 나중에 큰 꿈 중에 내 손으로 내 공간을 만들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음, 그러면 공간을 좀 짓는 그런 목수는 있나? 막 그런 분야로 찾아서 이제 저는 구조를 짓는 목조주택 목수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게 제 꿈하고 연결돼 있고 이게 꿈을 향해 나아가는 단계니까 저는 버틸 수 있고, 이게 의미 부여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 아마 그 성도분이 저랑 잠깐 이야기할 때 그런 궁금증을 던졌는데, 어, 그래서 저는 역으로 말하는 게, 저희가 오히려 신학을 했기 때문에 이 어, 전신 승리가 가능하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 인문학적으로 해석할 틈이 많아요. 그러니까 음, 제 종교적 신념하고 맞게 음, 제가 요소를 해석하고 음, 내 삶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눈을 신학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정신 승리를 할 수 있어요. 음, 그러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좀 객관적으로 답을 드리면, 인문학 공부를 하면서 자기 음, 성찰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음. 좋은 거를 찾아라. 이게 답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목수 말고 고민했던 게 여러 개 있어요? 더? 해봤던 거? 저는 아예 그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쪽으로 먼저 가볼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아, 그건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음, 조직이 갖춰지면은 언제든지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음, 거기에 대한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회의 툴이라든지
음, 뭐 조직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평등하게 음, 담아낼 수 있는지 뭐 그 막 스타트업 관련된 경영책 엄청 많이 읽었거든요. 음, 그때 그때 막 그래서 그냥 경영학을 공부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했고 근데 이제 현실적인 것도 감안했으니까 당장 돈을 벌어야 되니까도 요소 그거 중에 하나가 있죠. 근데 음, 그것도 역시 저는 자기 성찰이라고 생각해요. 음, 그러니까 현실을 전혀 내동댕이 쳐놓고 자기 성찰을 하는 거 무의미한 것 음, 같아서 음, 여러 가지 요소에서 내가 지금 밟아야 되는 최적은 음, 음, 지금은 목수다. 음, 근데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업을 목표로 생각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꿈을. 음, 근데 저는 꿈은 그 동사적으로 정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직업적인 명사가 아니고. 그럼 동사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그러니까 난 뭐를 하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음, 동사적으로 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음, 사람들이 직업을 내 꿈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직업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그 불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목수가 제 꿈은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목수는 꿈이 아니고 꿈을 꾸기 위해 밟아가는 하나의 과정이고 그 꿈은 약간 동사적으로 나는 예술을 따라서 변두리에서 지역을 살리는 사람이다. 음, 그러니까 나는 예술을 따라 지역을 살린다. 뭐 이렇게 꿈이 음, 이렇게 동사적으로 나오는 게 꿈인 것 같은데 그런 꿈을 찾으려면 음, 그 되게 자기를 많이 그 성찰을 해야 되더라고요. 자기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 음, 뭐 경험했던 거, 뭐 생각했던 거, 막 이런 걸 막 정리를 해야 되는 과정이 그래도 저는 유의미하게 한 좀 깊게 막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기간이 없었으면은 저도 불행해서 막 그 직업에 목매였을 것 같은데 음, 직업보다는 그 명제에 맞춰서 음, 그러면 뭐가 필요하지? 음, 어떤 걸 배워야겠지? 음, 그 배우는 순간순간이 그냥 직업인 것 같아요. 음. 혹시 나, 혜진님도 네, 어, 또 말이 너무 길었어요. 혜진님. 아닙니다, 아닙니다. 재밌게 코- 들었습니다. 코멘트 혹시 있으십니까? 어쨌든 근데 혜진님 같은 경우에는 미리 신학과학을 같이 하다가 간 케이스긴 한데 이제 뭘 어, 하면 좋을지를 고민하는 아니 주로 청소년들도 상담도 그런 걸 하시는 건가? 저 생각보다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어가지고. 저는 사실은 진짜 음, 아직도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참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음, 제가 청소년 때부터 그랬지만 사실은 청소년 때는 당당하게 난 목사가 될 거야 라고 말을 했지만 음, 사실은 청소년 때부터요? 예, 그러니까 아,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아, 이제 목사가 되겠다라고 했죠. 근데 음, 지금 재광님 말한 대로 직업적으로 보자면 목사가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게 진짜 그때 내 간절한 꿈이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음, 약간 주위의 분위기와 예, 기독교 기반 뭐 고등학교를 다니다 보니 약간 그런 분위기와 그걸 같이 막 으쌰으쌰했던 친구들과의 그 모임에서의 이거 재밌네 했던 음, 것과 뭐 가정의 분위기와 뭐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하겠다. 음, 해 가지고 했죠. 근데 뭐 사실 목사를 하지 않기로 하고 나왔을 때도 그럼 '난 청소년 분야에서 뭐가 되겠다.' 막 이런 것도 사실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음, 보면 그래도 사역을 하면서 내가 재밌었던 분야가 그래도 한 청소년들과 함께 활동을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재미있게 기억에 남기도 했고 음, 뭐 우연찮게 청소년 상담사 뭐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뭐 사회복지를 뭐 자격증을 따 있고 하다 보니 그냥 이제 사실 사역을 하면서 직장을 생활을 했을 때는 이제 현실적인 경제적인 문제나 요런 것들 때문에 시작을 하긴 했던 거니깐요. 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뭘 하겠다에 음, 꿈이 있게 시작하지는 않은 타입이에요. 저는 너무 음, 자연스럽게 흘러. 근데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이쪽 분야는 할 만하다? 그래도
내가 그래도 좀 재미있게 의미 있게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해서 이제 직장은 바뀌었지만 비슷한 분야의 청소년들을 만나는 분야들에 계속 있었고 사실 지금 있는 곳은 이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라는 것도 다른 뭐 직원님께서는 지역적으로 인제 변두리에 있는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학교 밖 청소년도 굉장히 변두리거든요. 음, 모든 것들이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을 기준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많은 경험거리와 많은 자원들과 모든 것들이 대부분 학교를 통해서 많이 흘러가기 때문에 왜냐면 인원으로 보기에도 학교 밖 청소년이 소수니까. 그리고 근데 학교라는 곳을 벗어나는 순간 모든 것들을 본인들이 직접 찾아가야 되는 이런 환경들에 처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뭐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학교에 다니는 만큼 원활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음, 굉장히 변두리에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오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계속 뭔가 주류의 흐름에 저는 잘 못 있겠어요. 근데 어쨌든 변두리라고 느껴지는 뭔가 주위 메인스트림보다 좀 주변에 있는 약간 그런 곳에 좀 제가 뭐 시각을 좀 두고 싶다. 함께 있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곳에 있으면서 좀 더 계속 뭐라고 하지? 어떻게 보면 계속 그쪽의 분야의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음, 항상 뭔가 충만하고 넘쳐나고 굉장히 핵심적이고 이런 곳에 있을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주변에 있으면서 생각을 계속 하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을 고민하다 보면 학교 밖 청소년에 있다 보면 특별히 더 인권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을 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기도 하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내가 일을 하면서도 그 공간에서 쪼끔 더 제가 생각하기에는 쪼금 더 건설적인 생각들을 하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좀 더 이곳에 머무르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일만 하기는 해요. 사실 그런 고민들보다는 쳐내야 되는 행정적인 것들이나 인제 워낙 지자체에서 돈을 또 주고 막 국가비를 음, 받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처리해야 되는 인제 일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할 때는 좀 숨이 막히면서도 그래도 함께 고민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네 제가 '있음직하다. 있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거창한 뭔가 목표가 있고 꿈이 있고 이것보다는 제가 저는 흘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아직 머물러 있습니다. 뭐 저도 흘러 이렇게 돼 버려서 열받아서 교회하는 거 가지고 그 혹시 나중에 목회에 대한 그런 긴 플랜 이런 것도 있어요? 어 그래도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아니 누군가 그것도 모르죠.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다시 이렇게 사역을 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좀 있냐, 좀 생각이 있냐라고 음, 물어보는데 물론 나중에 제가 생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네. 지금은 거의 0이다. 음, 0이다라고 네. 그렇군요. 근데 혹시 이제 뭐 상담 관련해서 그런, 그러니까 뭐, 만약에 꼭 교회 안의 활동, 설교, 이게 아니고, 음, 우리나라의 교단 흐름이라든지 한국 교회가 이런 상담을 전담으로 하고 청소년을 케어하는 목사도 목사다라고 인정을 해줄 수 있으면은 좋지 않아요? 그래 목사 안수 받는 게? 아니요. 그래도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밖에서 할 것 같습니다. 어, 왜냐하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제가 교회에 어디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제가 자라왔던 그런 기반 자체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꽤 오랜 시간 기독교를 기반으로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다고 신앙을 버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음, 그게 인제 제 삶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기반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것으로 두고 싶어요. 음, 직업 활동과 어떻게 보면 그것과 이게 결합이 되면 저는 또 다시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음, 좀 더 자유롭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또 어딘가에 그렇게 이제 종교적인 뭔가 바운더리 안에서 '내가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또 약간 뭐라고 하지? 막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또 잘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음, 그 누군가가 원하는 말을 또 제가 또 내 입으로 막 하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싫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음, 근데 그거를 제가 또 그걸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또 자신이 없습니다. 조금 더 그냥 네 또 약간 구분을 해서 네 자유롭게 네 일을 하고 살고 싶습니다. 그 두 분 시간 괜찮습니까? 그냥 잡담 이렇게 해도 돼요?
저는 네, 그건데. 아, 네. 왜냐면 뭐, 어쨌든 처음 이런 얘기를 또 특히 혜진님이랑은 처음 해본 거라서. 약간. 그러니까요. 근데 그 교회 재광님한테 그런 얘기 들었지만 교회 또 그냥 아예 안 가는 아, 그런. 지금은 고정해 놓고 있는 데는 없고요. 어, 아주 간혹. 네, 그러니까 저는 왜 그렇게 고민하게 되는지를 좀 나눠주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은 거예요. 어쨌든 교회를 정말 어렸을 때부터 사랑하고 그래서 어쨌든 누구보다 오랫동안 훈련받고 노동을 많이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도 왜 이런 고민하는 분들이 다 교회 밖으로 뭔가 고민하게 되는 이게 항상 반복돼요. 제가 만나는 이렇게 분들도. 그래서 이유들이 혹시 물론 개인마다 다 다를 수는 있지만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되게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안 좋은 추억이 떠올라서 그럴 수도 있고. 제 안 좋은 친구는 실제로 그렇거든요. 교회 일을 하다가 교회를 음, 자체를 못 가게 된 케이스가 있어요. 저랑 같이 저 같은 부서는 아니고 다른 쪽인데 아예 이제 트라우마가 조금 있으니까 그 부임하고 성도들 앞에 인사를 하고 다시 바로 사임. 약간 이런 케이스도 좀 있어서 이게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사실 작년까지는 아주 작은 예배 공동체를 소속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음, 이제 되게 자유로운 분위기이기도 했고, 뭐 예배가 한 사람이 주도적으로 한다기보다 같이 말씀을 읽고 거기서 뭐 그런 생각이나 깨달음이나 이런 것들도 나누고 또 서로 음, 질문도 서로 하기도 하고 어떤 이제 그 예배 공동체에 있을 때 근데 그 정도의 자율성이 또 확보가 되고 내 생각을 정말 안전한 공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두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는 계속해서 예배를 이어갈 의향은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이제 음, 이 모임이 이제 어떤 뭐가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어쨌든 음, 자연스럽게 인제 잠깐 음, 쉬자라는 상태가 돼 가지고 지금 이제 매주 모여 있지는 않기는 하는데 근데 약간 또 잠깐 안 다녀도 보다 보니까 자유로워졌나 봐요, 제가 주일날. 음, 그래 가지고 음, 소속이 안 돼 있긴 하는데 음, 한동안은 되게 열심히 좀 찾아다녔어요. 사역은 안 하고 있어도 그래도 음, 주일마다 어디 교회라도 찾아가 봐야지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또 자연스럽게 큰 교회를 찾아지더라고요. 큰 교회를 찾아진 이유는 하나였어요. 나의 존재를 들키지 않고 음, 음, 교회를 오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큰 교회를 음, 갔는데 사실은 또 인제 뭐 다른 요소들도 있겠지만 말씀을 듣거나 이렇게 할 때 사실 마음에 와 닿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음, 있었고 근데 그게 되게 일방적이잖아요, 말씀을 하는 사람이. 음, 하는 것들을 나는 그냥 듣고만 있어야 되고 그거에 음, 대해서 그렇다고 내 생각이 그다음으로 이어져 가느냐 그렇지도 않고 그냥 나는 음, 교회에 앉아 있다가 갔다. 그럼 음, 나는 주일 성수를 했다라는 그 기분만으로 떠나는 그것도 음, 사실은 마음이 '이게 의미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음,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사실 무서웠어요. 그래서 내 평생 동안 주일을 빠져본 적이 없다가 열이 펄펄 나도 교회를 가는 그런 사람이 교회를 빠진다고 하니까 사실 처음에 두려움도 있었는데 한동안 또 이게 1 주, 2 주, 3주 이어지니까 자유로움으로다가 근데 또 이런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도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작은 예배 공동체를 또 감사하게도 만나게 돼서 그동안 음, 안에서 일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구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거,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음, 그리고 인제 기존 교회에서는 표현하지 못했던 것들도 표현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도 생각하고 음, 그런 부분들이 그 작은 공동체에서 좀 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음, 지금은 너무 이유가 있다기보다 자연스럽게 밖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밖에 있는 박혜진입니다. 그 박이 아 네. 박혜진입니다. 네. 혹시 재강님 코멘트 더 같이 하실 뭐 있으십니까? 근데 그 혜진님이 말한 거에 다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저도 왜 내가 안 가려고 할까라는 생각을 엄청 많이 했어요. 저도 한 음, 거의 3년, 만 3년을 꽉 채웠다가 길석교회를 처음 이제 손님으로 음, 아직도 그 월정 헌금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회원은 아니지만 근데
그 혜진님이 말하는 게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일방적이다. 음, 그리고 우리는 들어야만 하는 존재다. 음, 그러니까 수동적인 상태인 거죠. 교회를 가면 수동적인 상태이고 그 의사 결정권 안에서 참여할 기회가 엄청 적어요. 음, 특히 제가 생각에는 2030은 더. 음, 그러니까 그리고 참여를 하려면 교회에서 일을 해야 돼. 아, 이것도 부담이에요. 아, 그러니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에서 헌신하는 청년들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음, 이게 크고 근데 의사결정에 참여하려고 그 공동체에 내가 인벌브 되고 싶진 않아. 음, 왜? 거기서 오는 갖가지 스트레스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다지 설교에 동의되지도 않는 목사님과 친해져야 되고 그 목사님의 방향대로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고 그래야 내가 목소리가 날 수 있고 근데 음, 그러려다 보면은 그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인간관계의 계산. 음, 뭐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결정적으로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뭐 신학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메시지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저는 설교 자체가 듣기 힘들어서 그냥 나와버린 적이 좀 많아요. 몇 번 음, 저도 시도는 했었는데 음, 그냥 안 하는 게 그냥 진짜 설교가 내가 필요하다면 음, 내가 그냥 이 온라인에서 뭐 찾아 듣던지 내 스승님이나 이런 오프라인 또 열교시니까 뭐 음,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또 저는 1년도 아니어서 한 3달 지나니까 메시지 설교가 그렇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음, 그것도 저는 되게 큰 충격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이 바뀌었다는 게. 음, 설교가 불필요하다. 근데 이거를 반추해 보면은 지금 교회 교단의 설교가 불필요한 거지 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어쨌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음, 내 삶의 기준이 어느 정도의 성경이라는 텍스트 안에 거기서 던져준 메시지들이 의미는 있긴 한데 음, 그래서 생각해볼까 그러면 설교의 포맷이 싫은 건데 음, 그게 아까 말했던 똑같은 것 같아요. 일방적이고 음, 내가 생각하는 거나 이런 거에 공유할 수 있는 장소는 없고 음, 혹여나 질문할 수도 없고 음, 그러니까 종교적인 포맷에선 그거고 교회라는 조직으로 들어갔을 때는 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어,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말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음, 이게 되게 저는 큰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막 저 혼자 막 생각하고 막 저 혼자 유튜브 채널 만들어가지고 가장 얘기했던 게 좀 예배가 다 바뀌어야 된다고 좀 목사 한 사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아까 혜진님 말씀처럼 진짜로 음, 좀 자유롭게 성경을 통해서 그걸 굳이 막 해석이라고 거창하게 붙일 필요도 없고 음, 아니 나는 이것도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뭐 음, 이런 마음이 들었고 이런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살아보거나 아니면 내 삶을 이런 마음으로 또는 내 지난 하루 뭐 이렇게 그냥 떠오르는 생각들을 자유롭게 나누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교회를 못 나가겠어요. 음. 요 부분만 잘라서 교회를 안 나갔던 이유.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너무 필요한 얘기고, 어쨌든 저희 교회 연대에서도 새로운 교회들을 좀 준비하고 막 이런데, 30대 분들과 이런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는 목사님이 적어요, 의외로. 뭐 저도 주로 목사님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니, 그리고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은 그냥 떠나잖아요, 사실. 그냥 교회 이렇게 혼자 고민을 끙끙 앓다가. 그러니까 이게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한의원 안에서도 우리가 청년위원회 한번 기획회의를 해봅시다라고 이렇게 장을 열으니까 이게 두 분이 이런 이야기를 저도 듣는 거잖아요. 우리 지역이나 이런 데 다른 회의할 게 있다 보니까 그때는 이런 거를 못 꺼내고 좀 그래서 이런 게 어쨌든 필요한 것 같아요. 어, 근데 그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음, 저 20, 30대들은 그냥 그 자기를 표현하는 게 거의 일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꼭 누구랑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음, 되게 SNS라는 플랫폼 자체가 음. 자기를 계속 표현하는 공간이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근데 계속 자기 의견을 말하고 표현하고 자기의 개성을 드러내야 되는데
기성교회는 아직도 보수적인 교회는 진짜 반바지도 못 입고 오게 하고 슬리퍼도 못 끌고 오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시대에 뒤처진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젊은이들의 자기 표현이고 뭐 이런 걸로 받아들여 줄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엄청 진하게 화장을 한다거나 진한 탈색을 하는 것도 교회에서는 되게 특별하게 보여요. 교회 공동체에서만. 근데 서울에 길 가다가, 심지어 제가 서울이라 그렇지만 광주에서도 막 염색을 해서 막 쳐다보거나 그러진 않거든. 근데 교회에서는 아직도 그런 게 되게 어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경직돼 있는 수도 있고, 몰라. 제가 경험한 교회만 그럴 수도 있어요. 제 경험 한해서만 이야기하니까. 근데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의 자기 표현을 이렇게 받아줄 통로가 적다? 그러니까 자꾸 자기의 본 모습을 보일 수 없는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거 원하는 키워드다. 모습이 나랑 사실은 다르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이런 모습, 딱 정해져 있는 그 모습 안에 들어야 사랑받으니까 인정받고 신앙생활 헌신해야 잘한다라고 되고. 이야기하고, 맞아. 그러면은 사실은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그거를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너무 이게 괴리감이 생기잖아요. 교회 안에서의 내 모습. 맞아요. 나는 입을 다물어야 되고 말할 수 없고 나를 그대로 할 수 없고, 그럼 약간 숨을 쉬겠냐고요 그 안에서. 약간 이거죠. 근데 사역을 할 때는 좀 더 심하죠. 사역자니까 더 그쵸. 쪼여야 되는 이런 것들도 있었을 거고. 근데 밖에서의 모습은 이제 자연스럽고 자유스러운데 교회 안에서는 왜 그렇게 내 모습을 약간 다르게 보여야 되는, 이런 게 되게 숨 막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저는 심지어 제가 마지막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탈색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전도사로 있는데. 근데 이것도 큰 도전이었어. 이게 너무 큰 도전이었어. 이게 혹여나 뭘 하지 않을까. 그래도 조금 탈색을 해도 조금 점잖아 보이는 색으로 입히자. 그 정도로 딱딱한 조직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와, 진짜 내가 그런 생각을 가졌었지. 근데 지금 막 머리를 옴으로 어떻게 해도 상관없잖아요. 뭐 그 요즘 스타트업들도 뭐 머리 가고 뭐라는 스타트업 기업에도 없을 것 같아. 대기업도 그러진 않을 것 같아. 뭐 탈세겠다고. 근데 누가 뭐라고 하진 않았어, 사실. 제가 그렇게 염색했을 때 누가 뭐라고 하진 않았는데 뭐라고 들을 것 같은 느낌. 맞아. 이게 뭐지? 스스로를 검열하게 되는 거죠. 이거 괜찮나? 그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 청년들은 몇몇 튀게 하는 청년들 있지만 그런 청년들을 또 너무 이 튄다, 색깔 강하다, 이런 언어들로 이제 규정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인데 뭐 그런 언어들이 이미 그 교회 문화에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생각한 거는 기존 교회에서 필요한 교육들은 다름을 인정하는 그런 교육이 많아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냥 다르다는 걸 그러니까 내가 내 색깔을 드러내면 다른 사람이잖아요. 획일화되지 않고. 근데 그런 교육 분위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헌신해야 되고 목사님 말에는 무조건 따라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너무 어려웠던 게, 저도 어려웠던 게, 어떤 의견을 냈는데 교회에서 합의할 기술을 안 가지고 있어. 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뭔가 새로 시도해 보려고 저도 그때 사역했을 때 예배 시간을 단축해 가면서 청년들한테 모든 의견을 모아보자 했는데 그 회의를 진행할 방법도 없는 거야. 한 번도 그런 회의를 해보지 않아서 절대 모든 다수의 의견을 들어보자 할 때 효율적인 방법을 몰라요. 회의
어떻게 그 절대 다수의 의견을 음,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을 안 가지고 있어, 교회. 음, 그게 정말 어려운 문제더라고. 왜 항상 탑다운 방식으로 위에서 맞아요. 하라 했으면 해왔고 목사가 끌고 갔으면 해왔기 때문에 맞아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렴할 기술이 교회에 없어요. 그 목사들도 안 갖고 있고. 기술도 근데 약간 유전자 변형이 일어나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탑다운으로 오래 살다 보면 DNA의 변화가 생겨서 위에서 어, 오더가 내려올 때만 작동할 수 있는 움직이게 되는. 네, 그런 생물들이 되기 때문에 네, 조금 생물학적인 변화가. 근데 제 생각에 어쨌든 얘기하면 느낀 건 그냥 2030 이렇게 뭐 아까 이름도 뭐 정해야 되긴 하지만 이렇게 했을 때 응. 뭐 한 달에 한 번이든 뭐 2주에 한 번이든 해서 어떤 키워드 같은 거 몇 개 정하면 네, 뭐 아니면 유튜브에 관련된 영상이라든지 어떤 소재를 정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그걸 공유를 해보고 그리고 뭐 한 분기에 한 번 정도 이거 관련된 꼭 뭐 교수는 오프라인. 아니어도 그냥 우리 세대의 누구일 수도 있고 그냥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자유롭게 잡담할 수 있는 공간. 그래서 한의원 아닌 분도 좀 초대해서 예, 이런 대화를 할 수도 있고 그 키워드로.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저는 그 네네. 되게 많이 생각했던 게 음. 그 생활변화 관측소라는 유튜버 채널이 있어요. 네. 몰라요. 그, 그 플랫폼에 말하는 방식이 되게 저는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 생활변화 관측소 구성원이 다 20, 음. 30대거든요. 음. 그래서 뭐 똑같아요. 한 가지 키워드를 음. 정해가지고 음. 그 4명의 패널이 그냥 20, 30대예요. 음. 그 회사를 그 생활변화 오, 관측소 뭐 봐야겠다. 빅데이터 회사인데 빅데이터 음. 회사인데 그래서 그 트렌드 매년 트렌드 관련된 책도 내는 회사고 어. 네, 그 회사 그 마인드마이너 송기령 대표님이 만든 그 아, 뭐 저도 알아요. 그거예요. 네, 그 거기구나. 네, 그분이 만들었고 음. 그분이 뽑은 20, 30대 사람들로 구성돼서 그들이 사회 빅데이터를 보고 음. 우리는 어떻게 읽어낼지, 자기 의견들은 어떤지 이런 거 막 음. 이야기하는 이제 유튜브 플랫폼인데 그런 느낌이면서 종교적인 어떤 교회 이슈, 음. 뭐 한예언에서 다룰 수 있는 이슈를 음. 가볍게 2030인 사람들이 음. 그렇게 계속 이야기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 오, 재밌을 것 어, 같습니다. 네. 기독교 아닌 소재도 뭐 뭐 가져올 수 좋죠. 있고. 그렇죠. 뭐, 진짜 그 트렌디 그 사람들이 나눈 정보를 음. 교회는 어떨까라는 것만 갖고 와도 엄청 이야기 나눌 게 음. 많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음.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교회는 음. 예를 들어 막 최근에 1인분 막 이런 걸로 음. 1인분에 어떻게 사람들이 쓰고 있냐. 음. 그럼 교회에서는 1인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뭐. 음. 그냥 또 막 떠오르는 걸 막 브레인스토밍 해보면 저는 혹시 이제 이건 약간 욕심인데 저나 아니 다른 분 거 이제 보고 설교를 한번 제가 공유해서 어, 여러분들의 마구잡이 아주 혹독한 비평? 네. 이 우리 세대의 눈으로 볼 때 이게 왜 왜냐면 특히 신학도 좀 하셨기 때문에 거기와 젊은 어, 감각이 있으시니까 그런 비평을 해보는 것도 이렇게 씹는 거지. 그리고 그건 허락을 받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원하시는 목사님 계시면 어, 어, 대신 좋은 말은 안 한다. 그거 이제 괜찮다. 전문적으로 나쁜 콘텐츠 말을 하나로 갖고 가도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제가 되게 필요한 거예요. 약간 물론 이제 재광님 우리 교회 와서 알겠지만 좀 싫은 말도 다 하시는데 이렇게 근데 이거를 좀 더 아예 집중해서 하는 게 있으면 어, 저는 더 재밌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설교 비평해드립니다. 뭐 이렇게. 음, 아니다. 비평은 너무 고급진 단어야. 좀 더 비난해 드립니다. 적나라하게. 설교 비난. 설교 다 까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게 있어야만 변화도 있고, 요런 데서 좀 안 하다 하시는구나. 이런 데서는 이렇구나. 여성 청년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렇구나. 요쪽 이상 이제 이런 아까 빅데이터 얘기를 했는데, 그런 데이터들이 있어야 일단 우리가 변화가 돼요. 설교자들. 맞아, 진짜. 그게, 제가 볼 때 지금 제일 큰 문제는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보 쪽도
다 꽂히는 주제들이 5, 60대 목사님들이 다 있잖아요. 누구 환경, 누군 젠더, 누구 뭐가 있으면 오로지 거기로만 돌진을 하시니까 저는 약간 되게 답답한 거예요. 제가 만나는 분들은 저에게도 이제 2030이 많아서 한 개인마다 너무 이게 다 다른데 그분의 우주와 그 고민이 이게 너무 그 교회 리더가 이게 하나에 꽂혀 있다 보니까 치우쳐져 있으면 네, 뭐 어떤 분은 지금 정부를 무너뜨리는 게 제일 목표인 분도 있고 이게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아주 존경할 만하고 모든 게 맞는데 그것만 꽂힐 수는 없는 거예요. 2030 우리 사회의 문제 너무 다양하고 이게 다 달라서 그러려면은 진행자분들이 빅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멤버분들의 또 다양한 세대들의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조차도 너무 지루해. 그 같은 얘기를 자꾸 가서 들으니까는. 저는 진짜로 비슷하게 데이터가 없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목회를 만들고 싶은데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안을 만들어야 될지에 대한 게 없으니까 막 꽂히는 거에 막 그냥 막 들이대는 건데 저는 반대로 진짜 그런 빅데이터 회사들한테 데이터를 의뢰하는 것도 괜찮은 거. 만약에 돈이 된다면 그것도 엄청나게 얻을 게 엄청 많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20, 30대 타켓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고 그 사람들이 어떤 키워드에 끌리고 그나마 어떤 종교성과 연결된 단어에서 뭐 이렇게 관심이 보이고 이런 게 분명히 데이터에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데이터에 있을 거란 말이야. 유튜브 알고리즘에도 있을 것 같고 뭐 다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데이터를 뭐 기독교 리서치 회사들은 너무 옛날 방식으로 하는 것 같고 일일이 설문조사를 한다거나 근데 뭐 나중에 한혜연이 진짜 덩치가 커지면 아니면 우리끼리 조금이라도 펀딩을 해서 컨텐츠 각 잡기 위해 막 그거 자체가 되게 큰 그걸 될 것 같기도 해요. 그게 안 되니까 일단은 우리끼리 소소한 이슈, 키워드, 네. 목사님이 말씀하신 진짜 2030의 눈으로 설교를 들어보고 뭐 비평해보는 것도 네.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두 분 말고 다른 분들도 계신 분도 제 생각엔 자유롭게 이렇게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공감만. 네. 희영님이 아마 잘할 거예요. 아니 다른 분들도 내 생각엔 다 잘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각을 잘 나오게 잘 말씀하시고 유튜브 각이 잘 나오게 유튜브 각이. 그러니까 되게 그쪽 되게 잘하세요. 그러니까 근데 되게 신선한 시각도 되게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러면 창기님도 어쨌든 스토리가 있으시고 다 지금 혜진님도 오늘 저도 처음 이야기 이렇게 들어봤는데 네,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이런 이야기를 좋은 하게 것 될 같아요. 줄은 몰랐네요. 그러니까요. 회의를 하고 생각하지. 이게 회의죠. 이게 브레인스토밍이고 네. 이게 젊은 느낌의 회의지 뭐. 자기 삶의 경험들이 뭔지. 퍼실리테이션 기술에 있어요. 그냥 생각나는 거 다 펼쳐보는 게 일단 회의의 첫 번째다. 생각나는 거 그 다음에 수렴을 해서 추리는 건데 저희는 이제 막 생긴 그거기 때문에 그냥 다 펼쳐보는 게 맞죠. 네, 일단은 그런 어떤 키워드들로 대화하는 모임으로 일단 메인 컨셉은 잡고 이름이나 리더십 이거는 뭐 나중에 정할까요? 네, 그냥 제 생각에도 응. 일단은 하고 싶은 거 해보면서 그래서 다음 컨셉 뭐 나중에 정해도 되고 카톡으로 정해도 되고 생각나는 거 있는 사람 이렇게 남겨도 되고 왜냐면 이제 공지를 한번 해서 요날 또 예를 들어 우리가 2주에 만약에 이렇게 8시부터 9시 뭐 반 이렇게 우리가 잡담 시간을 또 갖는다 하면 기준을 이왕이면 몇 년생부터 몇 년생 조금 가혹하지만 해서 만약에 필요 없다고 하면 없앨 수 있죠. 대신 우리는 그냥 리더십이 대표랑 이게 약간 이것만 조금 2030 분이 정한다. 뭐 이렇게
대신 우리는 자유롭게 하여튼 말할 거라서 괜찮은 돈을 들어와. 이렇게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정해야 할 좀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냥 저희 어떤 세대, 저도 빠질 수도 있죠. 만약에 어떤 세대를 정해서 그 컨텐츠를 일단 만든다, 생산한다. 이런 컨셉으로 갈 수도 있고. 저는 일단은 한예연 안에 있는 컨텐츠를 바로 만들기보다는 음, 요런 느낌으로 주제 음, 하나만 정해놓고 음, 많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음, 누군가 그때는 역할을 정해서 출연해서 음, 컨텐츠 각을 잡아서 음, 기획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만약에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음, 뭐 예배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는 걸 많이 느낀 게 되게 주요했다. 음, 그러면 오늘 내용에서 이거는 유튜브로 계속 꺼내도 괜찮을 것 같다. 음, 그러면 다음에 각 잡고 예배에 대해서 좀 우리가 뭐 플로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 음. 나중에 따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첫 번째는 지금 5명이잖아요. 네네. 5명에서 더 초대할지 말지를 또 정해야 되는 거죠. 네네네. 뭐 광고를 할지 아니면 일단 이렇게 좀 더 얘기하면서 좀 더 음, 뭔가 잡히면 광고를 할지 이제 그런. 음. 어떻게, 혜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모아보면 네. 되고요. 오늘 어. 이렇게 세 분만 이렇게까지 세 명만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조금 아쉽기는 하거든요. 음, 그래서 한 번 더 뭐 그러면 저도 동의. 일단은 음, 제 생각에는 한 번 더 최소한 지금 들어와 있는 5명이 같이 모일 수 있는 줌 미팅을 조금 더 포멀한 약간 느낌으로 한 번 더 잡고 네네네. 그 다음에 그때 안건으로 지난번에 이렇게 3명이 모였을 때 요런 프로그램 해보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음, 하는 거 한번 구하고 그리고 여기서도 확장성도 오픈을 할 거냐 아니면 5명이서 그냥 패널식으로 진짜 이야기를 해볼 거냐 그러고 정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음, 그래요. 한 번 더 해보죠. 다시. 네. 키워드는 뭐 잡아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일단 자유롭게 그냥 만나서 얘기해도 되고 그것도 편한 대로 일단. 그거 제 의견은 아쉽게 상우님도 수업 중이라 바쁘신 상황이었고 음, 4명만 이렇게 모였었는데 음, 어, 뭔가 쉽사리 결정하지 못했으니 음, 5명이 좀 다 같이 한 번 더 모이는 포멀한 날짜를 정해서 줌 네. 미팅을 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그때 줌 미팅 할 때 이렇게 소개하고 이런 시간 좀 갖다가 마지막에 이런 방향으로 이야기가 나왔었다 지난번에도 그래서 그때 좀 방향의 가닥은 그때 잡는 게 어떤가. 네. 무슨 요거 네, 녹화한 것도 공유를 하니까 네네네, 보실 수 있으면 또 보고 네네. 하면 되겠죠. 두 녹화가 꽤 분의 길 것 같은데? 두 분의 유튜버님들을 제가 이렇게 배웠네요. 어. 있는 생각님과 떠든 사람 맞죠? 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저는 혜진님 하나 시작하시죠. 오늘 아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잘하실 것 같아요. 저는 말재주가 없어가지고 아, 큰일 아닙니다. 납니다. 너무 보니까 잘하시던데? 네. 큰일 납니다. 밝혜진 오늘 네, 일단 밝혀집니다. 하나 시작하세요, 채널. 구독하겠습니다. 오늘 이후로 이제 은둔합니다, 저는. 네. 그러면 다음 날짜 이런 건 카톡으로? 네네. 네네네. 또 네. 그래야 되니까. 혹시 추가적으로 하시고 싶은 이야기나 질문이나 있으십니까? 유튜브는 이렇게 다 일단은 뭐 통으로 업로드할 수도 있고 아니 중간 자를 수도 있고 한번 제가 다시 봐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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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일이신데. 음. 이 길잖아요, 지금. 네. 1시간 넘었는데? 아마 그냥 올라갈 확률이 조금 높고 네. 다시 자유로 확인할 겨를이 아, 없어요. 네. 아, 그럴 수 있죠. 없으시면 마무리하고 혹시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저는 좋았습니다. 아주. 네. 아유, 이야기 나눠서 행복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렇게 마치고 시간을 또 잡아보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좋은 밤 되세요. 그리고 끝내겠습니다.